안녕하십니까. 경유인 디젤 자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 공급 부족이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자동차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디젤 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를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화물 자동차, 버스 등 경유차는 201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SCR을 반드시 달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넣어야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를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화물 트럭은 거의 매일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 전반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거쳐서 다음 주쯤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요소수 품귀 사태는 중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작년 10월부터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들을 거의 다 세울 정도의 석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굴뚝에서 쏟아져 나오던 엄청난 매연가스가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우리나라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졌다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은 공장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선 것이 아니라 석탄을 원료로 하는 요소 생산이 줄어서 요소 수출까지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을 풀지 않는다면 요소수 공급난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에서는 다음 달이면 국내 요소수 물량이 바닥나서 화물 운송 시장이 마비되는 등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10리터짜리 요소수가 10,000원 정도 하던 것이 10만 원에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0리터라고 하면은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400km쯤 갈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부천에서는 요소수 제조업체가 아침 일찍부터 물량이 떨어져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요소수 보충을 위해 찾아온 트럭 운전사들은 막막한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요소 품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소는 비료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중대한 문제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요소수를 공급해주지 못하고 품귀 현상이 지속된다면 운송 차질로 물가, 수출, 산업 생산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불붙기 시작한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원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수입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전체 수입 품목의 30% 정도나 됩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품 12,580여 개를 분석한 결과 30%인 39.41개 품목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소만 해도 96%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매우 급합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차이나 리스크라는 경계심이 실감있게 느껴집니다.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이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진 것처럼 중국의 국제 분쟁이 우리에게 타격을 미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중국과 호주는 원자재 교역으로 서로 탄탄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호주가 미국 편에 서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4월 스코트 모리손 호주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발원지의 국제조사를 요구한 것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호주는 그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에 참여하며 또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작년 5월 호주산 쇠고기와 보리 수입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10월부터는 석탄 수입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한국이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 관광을 막고 한국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전방위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 수입이 21조 원 이상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의 5G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화웨이에 5G 장비를 배제할 것을 동맹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 U+가 미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중국이 생산 수출을 통제할 경우 요소수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은 G2가 돼가는 중국이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겁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